또 이제 이야기 확장을 위해서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얘기 할까요? 가덕도 신공항 얘기할까요? 네, 어제 갑자기 또 신공항이 등장하는 바람에. 자, 그 얘기는 이따가 또 할 거고, 오늘 일발장전 주제 볼까요? 그들이 들려주는 투자 힌트, 뭐, 거창하게 저였긴 했는데, 사실 뭐, 별건 없습니다. 월가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워렌 버핏, 최근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했는데요. 애플, IT의 아주 상징인 애플을 팔고, 다 팔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일부러 줄이고 제약주와 이제 백신 쪽으로 베팅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어제 보니까 이제 에브비라는 주식을 한 2조 1천억 샀고 머크를 2조 500억 샀고 그다음에 브릭스월 마이어스 한 2조 원 샀고 파이자도 한 1,500억. 의외로 파이자는 많이 높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6조 원 이상을 샀다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읽었겠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요 내용과 그다음에 조 바이든 당선자가 지금 이제 그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 자기 측근들과 공신들을 채웠다는 아침 보도 뉴스가 나왔죠. 근데 코로나 관련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는데 원천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망가뜨려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방역과 진단을 건너뛰고 백신하고 치료제만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방역,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진단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투자 힌트를 다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국내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일간 300명이 넘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코로나 관련된 진단 얘기는 오늘 좀 반전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뭐 미국의 확진자 수 16만 명에 입원 환자 7만 명, 이건 뭐 데이터 수치가 매번 늘어나는 거니까 그 재료와 그다음에 이제 투자 경제 전문지 경제 분석 매체인 배런스가 다시 또 언택트 관련 기업 중에 이제 소셜 카지노, 미국도 이제 방역을 다시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셜 카지노 업체인 드래프트킹스라는 업체의 주가가 2배 이상 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힌트를 무엇으로 매칭을 시킬 거냐. 국내 기업을 봐야 되겠죠. 국내 기업을 본다면은, 백신 관련된 이슈는 사실 이 K 뭐 생산 기지 이런 얘기도 오늘 아침에 많이 회자되던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백신과 관련돼서 생산을 한다면은 어떤 형태가, 어떤 기업들이 받을 거냐. 물론 이제 익숙한 굵직한 제약회사들이 있지만 저는 동국제약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이 분말 백신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도 적당히 지금 밀려 있는 상태. 그래서 동국제약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당선자가 얘기하는 코로나 대응의 원점 회귀. 그러면 오늘 다시 진단 키트 본다면 저는 이제 휴마시스는 이 셀트리온하고 뭐가 자꾸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셜 카지노 업체의 미국 얘기하면은 국내에는 미투젠이라는 기업이 또 있죠. 물론 W 게임즈도 있긴 한데 미투젠이 지금 위치는 조금 낮아 있는 상태. 물론 중국계 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늘어나 봤어요. 이동훈 차장님, 네. 어떨까요? 뺄 거 있으면 빼시고 늘 거 있으면 넣으시고. 사실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은 역시 그 뭐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것도 뭐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공감이 가지만은 네. 이 드래프트킹스 얘기가 굉장히 저는 좀 와닿는 게 이 드래프트킹스라는 회사 잘 모르실 텐데 4월 달에 스펙으로 미국에 상장이 됐어요. 이게 올해 그 미국 시장의 IPO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스펙 상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우회 상장. 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그 나스닥에 조금 들어가지 못했던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스펙을 통해서 올해 좀 그 IPO 시장에 좀 많이 상장을 했고 공통점이 이렇게 좀 뭔가 그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이제 그 언택트라든가 이런 분야들 뭐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또는 이제 이 드래프트킹스 같은 회사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소셜 카지노 업체라기보다도 스포츠 베팅 업체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처럼 올해 우리나라도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얘기가 들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셨는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신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종목에 이 드래프트킹스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뭔가 새로운 업태, 그러니까 스포츠 베팅.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올해 뭐 메이저리그도 하고 뭐 NBA도 했습니다만은 무관중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관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스포츠 베팅의 수요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베팅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 드래프트킹스가 이 최근에 보면은 월 거의 한 100만 명 이상의 이 베팅 그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쪽에서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신규 상장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미투젠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저도 얼마 전부터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블리게임즈도 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미투젠은 사실 지금 주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면은 잊혀져가 버린 그렇죠. 종목이기도 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잊혀져 있는데 게임사로서는 물론 이 미투젠은 소셜 카지노 업체입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소셜 카지노만 하는 게 아니고 캐주얼 게임 쪽에도 가지고 있는 그 IP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게임사들이 보통 상대적으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그 PR을 높게 적용받는데 미투젠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이 7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그냥 단순히 업종을 떠나서도 PR 7배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여러분 저포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게임 업체가 PR 7배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 회사가 올해 아마 지금 예상 한 순이익이 한 500억 가까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시총은 3,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주목을 좀 덜 받는 거래량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사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지고 있는 IP라든가 어떤 이런 그 소셜 카지노 시장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좀 중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매력적인 좀 종목을 미투젠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뭐 하여튼 신선한 것들을 좀 찾아내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저렇게 좀 찾아봤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매일경제TV는 항상 한 발 빠르고 한 시간 빠르고 정보를 좀 더 전해드리는데 속도를 내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돌리고 있고 정보 라인들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일 기준으로 330명대, 313명대. 제가 파악하기에는 313명이면 적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발표되는 시점에 되면 또 움직이는 기업들이 이제 또 보면은 진단 키트도 살짝 어제까지는 백신 때문에 좀 풀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언택트 방역이 강화되면은 또 많이 회자되는 것들이 우리 김현 매니저만 했던 거에 뭐죠? 알서포트? 네, 뭐 알서포트라든지 YBM 메가이시스 뭐 이런 메가이시스. 네. 그러면은 그런 쪽도 오늘 한번 실제로 어제 이제 이게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지난번 화이자 때도 그랬고 모더나 때도 그랬고 네.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상하게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백신이 개발되면 모든 게 다 이제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먼저 시장에 반영되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그게 조금 거리가 멀어요. 당장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계속 좀 증가되고 200명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300명 넘어가고 있고요. 미국은 네. 18만 명, 유럽에는 하루에 뭐 20만 명이 넘게 계속 지금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유럽은 방역을 이게 셧다운 네. 하다 보니까 어제는 데이터가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그거는 뭐 의미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실의 상황과 백신이 개발되고 유통이 될 때까지 분명히 이제 시간적인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이제 좀 위축될 수 있겠으나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어저께 이제 급락했던 종목들을 조금 리바운드 소위 말해서 좀 되돌리는 모멘텀으로 분명히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뭐 시젠과 같은 이런 진단 키트 지금 휴마시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또 이미 많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되돌림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회사 중에 이제 또 하나 미투젠하고 이제 좀 호응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지를 제가 지금 딱 생각을 해보니까 언뜻 네오위즈라는 기업이 좀 떠올라요. 이게 피망이라는 또 온라인 이제 포털 또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도박처럼 사실
돈을 걸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게임을 하면서 뭐 막고라든지 포커라든지 이런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아이템을 이제 유로로 이제 쓰고 돈을 주고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고 그 이제 1단위 구매량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미투자인 주가도 이제 상장되고 나서 거의 뭐 관심을 못 받고 정말 뭐 소외를 좀 받았지만 네오이즈의 주가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5% 이상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완전히 좀 바닥권에 이제 수렴이 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점 부분에서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제 상황과 가장 좀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건 그래도 또 백신 관련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관련된 생산 기지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 뭐 생산 캐파가 어마어마한 공장이 있다라고 치면 거기서 백신을 생산했는데 코로나19가 휩쓸고 가서 연구진들도 다 감염이 되고 유통을 하는 사람들도 다 감염이 돼버리면 공급 자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심각하게 가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정말 뭐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공급 체인 뭐 그리고 수요 체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혀 문제없이 지금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 기지로서의 어떤 안전성이 계속 좀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동국제약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지금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 중에서는 뭐 SK케미칼, 녹십자 사실상 이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고 GMP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녹십자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생산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당연히 이제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이 어제 또 한마디 했는데 서정민 회장이 열흘 안에 항체 치료제 이상 마무리하겠다. 근데 이제 원활한 이 임상 환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맞아요. 국내는 사실 이게 확진자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방역을 통제를 잘하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우리나라 백신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니까 임상을 하는 게 어찌 보면 환자 모집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수월죠. 좀 수월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해주셨던 이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사실은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이제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되면 분명히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이제 확실한 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게 항체 치료제라는 게 이게 생산 캐파 자체가 네. 우리나라 전 국민들한테 이제 치료를 하고 보급을 하기에는 생산 캐파 자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한계가 조금 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백신과 관련된 이 CMO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매수 강도, 어제도 뭐 SK케미칼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조금 강했었는데 네. 하나를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면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이제 좀 추가를 해드리고 바이넥스. 싶어요. 바이넥스도 이제 뭐 연간 한 12,000톤 정도 규모, 사실 규모로 봤을 때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에 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백신 개발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제넥시라는 기업이 또 개발하고 있고 추진하고 SK 있죠.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백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넥신이라는 기업과 이제 CMO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제넥신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게 된다면 그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바이넥스라는 기업이고 사실 이 바이넥스는 약간 이제 그 지난 9월 달에 오버슈팅이 좀 나올 때 네. 모더나 쪽과 뭐 연관되어 있는 약간 그런 이제 루머가 조금 돌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한번 연출이 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이제 감안한다면 뭐 바이넥스도 주가가 이제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한 종목 좀 추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휴마시스 색깔 반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작은 기업이지만 시간은 다 됐는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양쪽 분들한테. 네네. 이 백신을 투여하려면은 양성, 음성 관계없이 그냥 다 투여하나요? 뭐 백신은 미리 맞는 거니까 네. 사실 그게 뭐 근데 진단을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와도 백신을 투여할까요? 진단 전에 백신을 투여하는 게 그냥? 맞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독감에 걸려서 맞는 게 아니고 독감을 네. 걸리기 전에 맞는 거니까 그런가? 보통 이제 앞으로 백신이 만약에 일상화가 된다면은 네. 뭐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부분은 그래서 구별 없이 그냥. 예, 그렇죠. 뭐 정부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발빠르게 뭐 지금 백신을 뭐 몇천만 도주 확보를 하겠다 네.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도 결국 이게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그걸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백신이 뭐 결코 싸진 않아요. 지금 그렇죠. 네, 5만 원, 뭐 6만 원 설이 나오는데 두 번 맞으면 그 10만 원인데. 그렇죠. 정부가 이걸 다 보조해 줄 거냐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사야 되느냐 이것도 궁금해서 네. 그러면 다 맞을 거냐 아니면 진단해 가지고
양성 나오면은 그건 치료제 쪽 아닌가 싶긴 그렇죠.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쉽게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차장님도 이제 독감하고 비교를 해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독감 백신을 막 9월, 10월 달에 미리 맞은 이유가 독감이 이제 유행하는 시기가 11월 중순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네. 한 달 전에 맞아야 미리 항체가 형성이 돼서 백신을 접종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모더나라든지 화이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백신 자체가 항체가 형성되는 데까지 한 2주 정도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네.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2주가 이제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미리 이제 백신은 예방 차원에서 이제 접종을 하는 거고요.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있거든요. 백신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독감이 안 걸리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은 치료제로 치료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가 같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어쨌든 백신만 개발되면 뭐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제 종목들이 지금 다 급락하는데 결국은 이런 논리가 분명히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이 갖고 있는 이 임팩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냥 백신이 만병통치약이다. 이것만 있으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지만 네. 지금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지금 렘데시비르랑 덱사메타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릴리의 항체 치료제 그리고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그 우리나라에서 또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들이 분명히 이제 계속 연구 개발을 해 나갈 거고 치료제도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김현 매니저는 또 네. 하셔야죠.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 네, 오늘 수요일이라서 무료 방송이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